전라북도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 스타 탄생 작은 CEO 6번째 시즌. 일 등 상금 2천만원, 총 상금 4,500만원이 성장지원금으로 주어지는데 2017 스타 소상공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성공 잠재력을 지닌 CEO를 발굴하는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 6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가 거듭될수록 이 스타 탄생 작은 CEO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해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들이 스타 탄생 작은 CEO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정말 어김없이 수많은 업체들이 사전에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오늘 총 6팀이 최종 오디션에 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1, 2, 3등 3명의 입상자가 가려지는데 이분들에게는 총 상금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영예의 자리를 차지할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뭉친 스타 탄생 작은 CEO 6번째 시즌의 전문 심사위원단.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심사에 나설 특별심사위원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1등과 2등, 3등 그리고 3명의 장려상 수상자를 가려내는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치열한 오디션 경쟁이 시작된다. 자, 스타 소상공인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뜨거운 도전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 6. 오늘 최종 오디션은요, 업체 소개 영상 시청과 함께 발표 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떨리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발표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지하철 타는데 숨이 쉬어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코를 한번 후벼봤는데 그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나와서 아주 불편했죠. 상상 이상으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다시 아이디어를 다시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또 소비자들이 찾아준 거예요. 들에 가면 강아지 풀처럼 그 강아지 풀처럼 잔털이 많아요. 그 잔털에 미세먼지가 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역에도 보탬이 되는 제품을 꼭 세계화시켜서 꼭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여과하는 기강 삽입형 마스크를 제조한 에어랩 이효광 대표입니다. 매년 중국 북동쪽에서 넘어온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심각한 수준의 날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13년 동안 연구 개발을 성공한 제품 노즈클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즈클린은 3단 조립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 소통로인 몸체에 필터를 삽입시키고 실리콘 튜브를 삽입시켜서 완성을 시킵니다.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지와 면으로 이루어진 필터가 공기 소통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둘째, 얇은 실리콘이 코 속 피부에 닿아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착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티가 나질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필터인데요. 필터는 한지와 면으로 짜여진 천연 필터입니다. 이 안에 피톤치드가 첨가되어 있어서 세균 정화력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PM2.5 미세먼지 크기죠. PM2.5 이하를 58에서 70%까지 차단시켜 줍니다. 필터 원리는 호흡 시 필터 내부에서 1차 거름되며 호속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기가 한지 표면의 잔털로 미세먼지가 2차 거름됩니다.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차단용 호흡기 헬스케어 노즈클린으로 안심하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어랩 이호강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총 12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가 어떤 아가씨가 마침 이 코에 탁 이렇게 끼고 있길래 제가 진짜 코밑까지 들여다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그 기술 개발한 지는 좀 됐지만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인터넷 판매만 주로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그 판매 전략이랄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약국을 먼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권하고 경기도에 지금 20군데 들어가고 있고요. 유통업체인 한미약품하고 현재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하고 행복한 백화점에 입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다른 또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도 이런 제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타 글로벌의 또 국내에 이런 코 마스크와 유사한 그런 제품들하고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우리 고장 전주의 자랑인 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지에는 무수히 많은 잔털이 많습니다. 이 잔털이 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결과표가 있습니다. 일본의 코마스크 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직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형으로 우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하자마자 아주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형 날개가 피부에 닿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래 착용을 못합니다. 거기와 다르게 저희 제품은 천연 필터고, 제품의 형태를 보시면 항아리처럼 생겨 있어 코 형태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안에 한 3mm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착용감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어랩 이호강 대표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여서 많이 긴장하실 줄 알았는데 참 차분하게 잘 발표해 주셨네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설비, 내가 만든 공장을 가지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들기름은 건강에는 훨씬 좋은데 왜 올리브유보다 알려지지 않았을까? 들기름을 알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일본 수출 품목 1위 품목이 들기름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기름쟁이, 기름장사라는 표현이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름이 하찮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기름이 고급 오일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맛있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맛있다, 맛있지만 건강한 이러한 오일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을 개발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오가닉 조춘식 대표입니다. 생들기름이라고 하면 다소 어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들기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생들기름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면 고함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약 6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중에 가장 높은 함유를 가지고 있죠. 세계는 동물성 오일에서 식물성 오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성 오일이 해양오염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성 오일의 가치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가장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련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하자를 가지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진출했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제가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제품의 가격 가치는 떨어져 있었고 컴플레인이 가득 찬 제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제품은 이와 같이 스틱형 생들기름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저희는 일본 시장에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다른 수주 물량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창업 기업으로서 이것을 해내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1차 QC에서 저희는 리젝을 받았어요. 2차 QC도 리젝을 받았죠. 마지막 3차까지 하면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정말 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 제품에서 그 퀄리티를 맞췄고 때문에 일본의 대형 업체인 QVC 홈쇼핑을 통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것 제품이고 다른 수출 기업에 저희가 OEM으로 생산해서 현재 수출을 다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들기름의 가치를 제2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1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배 기업들이 생들기름이라는 이름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다면 저희는 그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완성을 해서 세계와 동등하게 겨루고 싶습니다. 현재 그 일부로서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대형 올리브 업체에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양을 오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그만큼 저희가 생들기름을 올리브와 같이 동등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공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회사 한국오가닉 조춘식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이게 고퀄리티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제품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CI라든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스틱을 하고 저렇게 낮게 포장을 하고 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네. 현재 저희는 이제 BICI가 현재 이제 그 특허 등록이 된 상황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 아이덴티티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가격 퀄리티에 말씀드리시면 사실 일본에 가서 제일 많이 첫 번째 제품들이 하자가 많이 됐던 선배 기업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병이 돌아요. 병먹이 돌고 병에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반품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저희 생들기름이 묻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로 극복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병입하는 단계보다는 저희가 인건비 로스에서는 그걸 충분히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마케팅 전략으로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에는 그 식품 영역에서 기능성 식품의 영역이 다소 좀 넓은 편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드럭스토어라든가 마켓에서 서플리멘트 타입으로 해서 진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일본 가격 1,500원 정도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7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이 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성과 집는 그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대의 소비자 가격을 3,000원 동대로 잡아서 현재 출시하고 있는 제품에서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우리 먹거리 또 고향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 원료가 이제 들깨인데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뭐 자연적인 재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안정적인 어떤 원재료의 공급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저희 생들기름이 전년도 2015년도 16년도에 일본 수출 품목 1위에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의 AT 센터라든가 농수산 관련 기관에서는 생들기름에 대한 시장을 계속 붐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혹은 지금 생들기름의 인기가 높아져서 각 지자체별로 혹은 이제 농업 지자체별로 생들기름에 대한 생산 수요가 굉장히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공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위생상에 많은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수출 수입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부패 방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지금 주시죠. 이제 생들기름의 자체가 함유율이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사린인 거고요. 그 오메가3가 건강에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 산화에 대한 가장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병타입 같은 경우는 열고 닫음으로써 공기와 노출률이 증가하고 수분이 증가하면서 산화율이 증가할 때가 있겠지만 저희 제품은 일회용으로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화 방지제 TBHQ 같은 그 인공 화합물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100%
무첨가 제품으로서 산미 기간이 상가도 굉장히 낮고 저희가 수출하면서 상가 적용이라든가 또 산화 방지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위생 문제는 지금 모두 다 검역을 통과한 상태에서 제품이 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오가닉 조춘식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열정 넘치고 패기 가득한 그런 발표 무대였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석정훈 선생님은 자기를 국바시 전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체험은 NFC 사물인터넷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융복합한 이색 농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안내판을 터치하면 미션 지령이 나오고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학습도 하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니까 다들 도시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이 가진 자원은 더 무궁무진하고 아이들 체험 교육할 공간들도 더 많더라고요. 농촌이야말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에 딱 좋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농촌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교육이나 관광에 맞는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전국 농촌에 저희 창작 놀이터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화이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내판과 또 체험 교육 미션이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농촌 마을을 체험형 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는 번님랩 함은미 대표입니다. 현재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6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이 연계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번님넷은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농촌 교육, 농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님넷의 구성원으로는 20, 30대 귀농한 청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심리학, 산림조경학,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농업, 임업 후계자들입니다. 현재 번님넷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으로는 스마트 안내 표지판입니다. 목재 제품의 NFC 제품을 삽입하여 안내판을 터치하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안내판입니다. 두 번째 상품으로는 스마트 거리형 미션 게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관광지를 순회하며 체험 및 관람을 즐기는 미션 형태로 기존의 스탬프 투어에서 한 단계 진화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부담 없이 도전하며 기쁨의 만족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이런 만족의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농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고 농촌은 관광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고유 문화 자원과 환경적인 자원이 풍부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번님넷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농업에, 농촌의 관광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엄청난 변화를 유발시키는 나비 효과처럼 귀농한 청년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언젠가는 농촌 관광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님랩 함은미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관광지 체험 컨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연결을 해서 이런 영업 역량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뭐 선발 주자들도 있잖아요. 호발 주자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자체 컨텐츠 개발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주 고객층은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기관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영업을 많이 갔습니다. 1대1로 만나 뵙고 저희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작업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이라 그래서 그거를 인증받으면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청에다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소개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장 심사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늘은 조달청 나라정토 쇼핑몰에 1차적으로 체험학습 서비스를 지금 등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체험학습 서비스가 나라정토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마련을 하였고 오늘 계약관님한테 그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해 주세요.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요. 네. TED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TED? 테드라고 해서 농업의 창조경제 그 센터에서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해서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산림조경의 그 화분에도 NFC 태그를 삽입한 그 기술을 가지고 거기 테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창업스타 5기 아이디어 창업경진대 ICT 분야에서 대상 받았어요. 네. 그때 아이템은 뭐였어요? 같은 아이템입니다. NFC를 삽입한 ICT 컨테이너 뱅크.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 간단히 아니 네. 오늘 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속에 그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을 받았던 그 장려상과 대상을 수상 받았던 것은 사업화하는 쪽으로 안 옵니까? 사업화 하셨습니다. 서로 사업자가 따로 있으십니다. 그건 또 별도의 기업이 또 법인이 따로 있다 이거죠. 네. 번님님 하문미 대표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아직도 3분의 발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총 6팀 가운데 3등에게는 1,000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또 2등에게는 1,500만 원, 또 1등에게는 2,000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과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로는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이렇게 8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친환경 소재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신소재, 신기술과 융합해서 그 기능성을 강화시키고, 말 그대로 이제 블루오션인데, 블루오션은 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제조 방법부터 그 기능성에 대한 실험이나 테스트 자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 사람이 가장 기본이고요. 저희 제품을 사주는 것도, 혜택을 누리는 것도 사람들이고, 저하고 같이 이 꿈을 이끌어 나가는 저희 직원들 역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유한양행 같은 사주회사로 발전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천연 물질을 주 원료로 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기술 자재를 개발해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주식회사 이넨코 신재무 대표입니다. 그동안 저희의 공간은 신미성과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공간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 질환 같은 환경 질환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건강한 환경을 찾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전원 생활을 택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네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에코 블록은 벽지 대신 붙여 공간의 신미성을 더함은 물론 모기에 대한 방충 기능, 면역력 증진 기능 등을 부여해 부가 편의 기능을 부여했고, 천연 다공성 물질에
습도 조절, 유해 물질 정화, 악취 제거에 친환경 기능성을 활용하여 우리의 공간을 자연의 환경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단 1%의 화학 물질을 쓰지 않고 오직 천연 물질들만의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의 공간을 자연의 건강함으로 돌릴 수 있는 100% 진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희 이네코는 매년 200% 이상의 매출 성장과 세계 9개 나라와 제품 구매 MOU를 맺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는 등 사업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건축자재 분야에선 최초로 환경질환 예방 부문으로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까지 수상하여 그 기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이네코는 여기 전라북도에 대규모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의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또 저의 꿈을 믿고 저와 함께 노력해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지역사회 기업의 이윤을 되돌려줄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저희 주식회사 이네코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에 맞는 이런 친환경 건축 자재를 개발하셔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자사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신미성이 미흡하고 마감성도 미흡하다라고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에코 블록은 우수한 기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기업 대비 제품 라인업이 한계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 기관과의 R&D를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강화하고 있고, 자동화 대량 생산 설비 체제를 통해서 품질을 표준화하면서 원가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현재 대기업 제품 대비 25에서 40% 정도의 원가 절감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난달까지 해서 실현된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상반기의 매출은 약 2억 정도 매출을 해 있고요. 향후 지금 6억 매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산 설비로는 풀로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강조하셨는데 타사 제품의 소재들은 대개 황토나 화산재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네코 제품은 카본이나 석고로 생산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 석고나 카본이 친환경 제품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제품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타일 같은데 왜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100% 천연 물질들만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 경쟁사 제품이 엘사가 황토로 만들고 일본의 이낙스사가 화산재를 만드는데요. 표면 부분은 저희와 똑같은 석고 재질로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원료를 코팅을 해서 그 화산재나 흙을 포장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의 기능성 측면을 봐도 단편적으로 저희가 물을 뿌리면 이런 제품의 경우 바로 흡습이 끝납니다. 경쟁사 제품은 같은 양의 물을 흡입했을 때 바로 흘러내리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NEP 인증을 취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습도가 굉장히 높겠죠. 네네. 이래 했을 때 습기가 과도하게 그 제품에 흡수가 됐을 때 곰팡이가 끼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제품도 분명히 그 리미티드,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돼서 곰팡이 실험을 했는데 일반 자재의 곰팡이 번짐 효과보다 저희 자재에서 곰팡이도 배양을 해봤습니다. 확산이 되지 않고 그 지점만 곰팡이가 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저희 자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조자재지, 이 자재를 설치했다고 우리의 건강이 완벽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식품은 아니라는 거, 좀 더 인간을 편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둔 제품입니다. 네, 주식회사 이네코 신재무 대표의 질의응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냐고 그랬죠.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또 하고 싶냐.
When I was 6 years old, I broke my leg. I was running from 3번 실패하고 지금 4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Tasted the sweet perfume of the mountain grass I rolled down. 사업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좋다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좋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I found my heart, broke it here, made friends and lost them through the 두려움이 years.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이고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Go home. I'm on my way, driving at 90 down those country lanes. 한국의 네슬레가 되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국내 최초로 간편하게 물만 부어 마시는 컵죽을 개발해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식회사 푸르름 정상옥 대표입니다. 혼밥 쪽, 혼술 쪽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 가장 핫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5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바쁜 현대인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죠? 오늘 뭐 먹지? 누구랑 먹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죠. 바로 HMR, 즉석식품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즉석식품 시장은 2015년 1조 7천억을 넘어 전년도에는 2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죠. 전 세계 시장으로는 3,500조 원의 시장입니다. 이렇듯 시장이 크다 보니 다양한 제품,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거리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커피 들고 다니시는 모습 많이 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거리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듯이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 테이크아웃 컵죽입니다. 현재 양송이를 비롯한 6가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물만 부어 전자레인지 없이도 거리 이동 중에 또는 산에서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듯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국내산 쌀, 전북 김제쌀을 사용해서 고유의 식감 및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푸르름은 2015년 7월에 설립하여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에 다양한 자동화 기계로 월 50만 개 생산이 가능하고요. 연 60톤의 쌀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전국에 8,900개 매장이 있죠. 계약 체결 이후 전국에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CJ 올리브영, 롯데마트 등과도 계약 체결 이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7개 나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식품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 잘 아시죠? 한국의 네슬레가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0만 개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50만 개입니다. 한 달에? 예. 그럼 지금 현재 한 달에 몇 개를 생산하고 몇 개를 지금 팔고 있습니까? 제품이 나온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지금 나가는 게 10만 개에서 한 15만 개 정도? 성수기에 그렇습니다. 계획서에 보시니까 네. 할랄이라고 네. 해서 예. 그쪽 시장을 지금 진출한다고 하는데 네. 이 가능성이나 뭐 준비 정도가 어느 네. 정도 돼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중에 건강 기능식 식품, HMR 식품, 즉석 식품 시장, 그리고 이유식 시장, 그리고 할랄 식품 시장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할랄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할랄 시장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할랄에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기능성 식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개발을 하면 올 하반기에 할랄 인증을 받아서 내년에는 중동 아랍권까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최근에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잘 반영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말하자면 진입 장벽이 정확하게 뭡니까? 왜 남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다고 보시는지. IT라든지 천연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만 저희 같은 식품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에도 영양주 그 제조 방법이나 특허 출원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6가지 제품이 있고요. 지금도 레시피를 12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할랄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기하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침투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민첩성으로 또 다른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통 기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방부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어떤 또 다른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동결 건조 식품이기 때문에 내수용에는 유통기한이 1년이고요. 그리고 수출 제품은 1년 6개월입니다. 사실 농산물을 아무리 건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열풍 건조라든지 동결 건조 여러 가지 건조 공법이 있습니다. 근데 건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에 안 좋은 균은 아닙니다만 바실러스라는 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양적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도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물만 부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편의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H&B 이런 데 오고 있는데, 네, 푸르름 컵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푸르름 자체 상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있으면은 자기네들의 PB 상품으로 가격 낮추어서 납품을 하고 올 거예요. 네.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팔아야 될 상황입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가 오면 사실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 제조 입장에서는 공장을 계속 가동률이 높은 게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제한이 온다라면 저희는 같이 공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식회사 푸르름 정상욱 대표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총 6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다음 발표자 영상 만나보시죠. 100명의 아이들한테 똑같은 주제를 던져줘도 다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깨우치기 이전에 자기가 오늘 왜 그림을 그리는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그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가 거듭날수록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료를 꼭 우리를 통해서 사야 되거나 그런 불공정한 거래 계약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아이들의 수업 자료에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저와 같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가더라도 저희 학원이 보이고 2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제 프로그램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확산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미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내 미술교육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책먹는 미술관 김소정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상시에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중심으로 책먹는 미술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먹는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림책은 어떻게 먹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본 업체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의 20여 개의 가맹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책먹는 미술관은 본사가 전라북도 전주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모든 교육의 메카는 강남의 대치동이나 목동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고장 전주에서 시작하여서 어느덧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장 창의로운 신개념 미술교육이라는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한 줄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많은 가맹을 희망하시는 업체들을 전주로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먹는 미술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입니다. 각 지역에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저희 가맹업체들은 제가 교육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전국에는 250개의 시군구가 있고 3,500개의 읍면동이 그 아래 있고 어쩌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저희 책먹는 미술관이 기대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형의 교육 가치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유동성이나 대기업에서의 압박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단단한 경쟁력을 지녔습니다. 저희는 도약할 것입니다.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응원 부탁 바랍니다. 마지막 책먹는 미술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먹는 미술관 김소정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아주 차분하면서도 당찬 그런 발표였죠. 역시 질의응답 이어지겠습니다. 기존에 그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뭔지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런 차별성에 대한 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 가맹본부의 주수익 모델이 뭔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미술 교육은 정물화나 인물화식의 소재 중심이거나 기술 훈련 중심인데 반해서 저희는 일단 그림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날 아이가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을 전달하기 때문에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바가 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통 가맹 계약을 살펴봤을 때 보통 인테리어비의 몇 프로라든지 재료를 통해서 산다든지 하는 불공정인 계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프랜차이즈는 순수하게 로열티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본연의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확장이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만 있다가 문 닫는 그런 가맹 교육 업계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첫 1호점이 생긴 이후로 5년이 되었는데 그 가맹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14호점을 오픈을 하였고 그로 인한 파급부로 4개의 원이 더 생겼습니다. 저는 단 한 줄의 광고 없이 그렇게 가맹업이 확장된 이유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네. 그 교환 교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많은 가맹점이 생기면 생겨날수록 그렇죠. 그쪽의 사람들도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희석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4세부터 8세까지 그리고 8세부터 13세까지 한 아이가 저희 수업을 받게 되면 한 번도 겹침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이라서 단순하게 물건처럼 보여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미취학만 보면 4세 3월부터 5세 2월까지 매주 다른 연령의 눈높이의 책과 그와 관련된 적정한 미술 수업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4세, 5세, 6세, 7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초등도 이보다 더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 프랜차이즈들을 가더라도 연령별로 수업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보통 4, 5, 6세를 묶어서 만들거나 뭉뚱그려 수업을 만드는데 가맹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는 깜짝 놀라세요. 자료가 너무 많다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가맹 업체들이 모두 공동의 소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제가 가진 프로그램을 수업을 하고 많은 피드백을 또 다시 주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권이 보장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상의 전문가들이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업료가 어떻게 되나요? 여쭤봐도 저희가요? 되나요? 네, 월 4회 기준으로 재료비가 다 포함한 금액이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요? 네, 해당 단가가 3만 5천 원 정도 포함되고요.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도 되나요? 네, 일반 미술 동네 그 교습소를 예를 들면 매일 가구 8만 원, 1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주에선 저희가 최고 수업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어떤 가치를 공감하고 부모 교육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님들도 아직 미숙하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관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제시해 가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콘텐츠 쪽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를 할 때 또 네. 주요한 어떤 변수랄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걸 전달하는 사람, 강사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일종의 자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는 잘 되는데 지역에서 잘 안 되는 원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교사의 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누가 수업을 해도 정형의 수업이 나올 수 있도록 수업 자료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수업이 주제야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가 아니라 어떤 수업을 위한 어떤 개념이 있고 그거에 대한 교환이 있고 또 교재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디렉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 자료가 매 수업마다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영상과 콘텐츠들을 동시에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없이 이렇게 가맹업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가진 방대한 자료와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먹는 미술관 김수정 대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 6 이렇게 해서 6분의 업체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6 발표 업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발표는 끝났다. 전문 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상위에 오른 3개 업체가 가려지는데 총 상금 4,500만 원의 경영지원금을 거머쥘 3명의 스타 수상공인이 지금 공개된다. 네, 전문심사위원단과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심사를 맡아주신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의 심사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심사위원단은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의 성장성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경쟁력 문제, 과연 유사 상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사한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 무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영자의 대표 나와서 다 했는데 경영 능력을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가 제6회 스타 소상공인을 지금 선정하는 이 대회거든요. 갈수록 이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스타 소상공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미지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매출액면이라더니 조직 구성이라더니 경영하는 스타일이라더니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꿈을 가지고 나르는 시작하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여타한 중소기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어떤 기업이 저도 모릅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선정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투표와 또 심사위원들의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 6 과연 그 영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지금 결과가 왔네요. 시상에는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타 소상공인 작은 CEO 시즌 6 3등입니다. 3등은 에어랩의 이효강 대표 축하드립니다. 에어랩의 이효강 대표 축하드립니다. 네, 비강 삽입형 마스크를 개발을 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정된 업체에게는 1,000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등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 소상공인 작은 CEO 시즌 6 2등입니다. 2등에는 이넨코의 신재무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등에게는 1,500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 탄생 작은 CU 시즌6 이제 영예 1등만 남았습니다. 와, 정말 치열한 경합 끝에 오늘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오셔서 이제 과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되셨군요. 네. 스타 소상공인 작은 CU 시즌6 1등입니다. 책 먹는 미술관 김소정 대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 먹는 미술관 김소정 대표, 위 업체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공개 오디션 프로젝트에서 2017년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1등으로 선정된 책 먹는 미술관 김소정 대표께는 2천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잠재력을 지닌 CEO를 발굴하는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6. 사실 오늘 이 무대에는요, 소상공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인데요.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6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만든 필터고, 그래서 전 세계인이 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제 차별성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죠. 사실은 어제까지도 야근을 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길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기업이야라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그런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호명하시고 두 번째 호명하시길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낙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없었던 영역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까지 한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한 우물만 팠던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